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네, 경제 관련해서 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한국이요.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전 올해 상장 폐지 벌써 60곳 넘었다라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내셨습니다. 유재인 기자님이시고요. 어, 이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개선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상장 폐지라는 진짜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하는 주주님이나 뭐 대주주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 거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본래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뭐 시세 차익 뭐 이런 거에 가려져서 사실은 그 본질은 기업으로서는 자금 조달의 창구인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부채가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이제 유통시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채가 아닌 자금 조달의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요. 어떤 경제 제재 또는 형벌 뭐 요런 형태보다는 상장 폐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차라리 그 제재 형태로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힘들어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 또는 주주님 입장에서 이게 달성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어, 달성이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 개선안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기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이렇게 내세우셨는데요. 달성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 혹시라도 상장 폐지 당하면은 예를 들어보면요. 음, 수출 많이 하시면 상 주시잖아요. 그쵸? 그 상 명칭이 있잖아요. 수출 많이 했을 때 어떤 이정표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상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인센티브 형태인 거고요. 음, 근데 이제 그 뭐 관에서 이제 금융 당국이니까 관이죠. 관에서 주도를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사실 어 이 가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상장 폐지 당하면은 그 최소 수십억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 수백억 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사실 이거는 금융 당국이라는 관에서 내세우시는 기준인 거지, 인위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예상치 못하게 침수가 됐어요. 침수차 그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으면은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감가상각이 되겠죠? 침수차니까요. 그거를 사줄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음, 그거를 타는 입장에서도 불안하실 수가 있죠.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자연재해. 근데 그 침수차 문제를 겪으셨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비가 오는 게 가뭄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좋으시겠지만은 침수차 문제를 겪으셨던 분에게는 비가 오는 게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죠. 왜냐면은
최소 수백만 원, 뭐 수십만 원, 수천만 원 감가상각이 돼 버리니까요. 중고차 시장에서 그 본인의 차가 자동차가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거를 속여서 팔면은 인제 사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인제 윤리적인 문제도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상장 폐지라는 건요. 제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잘 아시잖아요. 그 금융 당국이시면은 이래서 좀 제가 사실 그 금융 당국자 분들께서도 공무원들 분들께서도 인제 주식 소유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 상장 폐지 당하는 주주님 보면요. 그냥 서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서민들도요. 그 주주 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의외로 그냥 뭐 한 개인적인 약간 성격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도 주식회사잖아요.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뭐 학습 예시로 뭐 5명, 10명 뭐 그렇게 예시를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장이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요. 주주님들이 뭐 최소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는 서민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이 힘들어지고 그 서민분들도 깊은 상실감을 겪으시는 거죠, 경제적인 상실감이요. 그러니까 인제 그게 인제 부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사실 다들 좋으시죠. 다들 좋으신데 어 그게 인제 어 경영이 또 인제 잘 돼서 그 회사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경영이 다시 잘 돼서 그러면은 인제 세금도 거치는 거고 그러면은 좀 '선순환? 선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음 돈을 더 잘 벌게 돼서 좋은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 또는 그 개개인분들의 임직원 개개인분들의 소득세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제 소비를 하시면은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엔요. 뭐 여기까지 들어 주셨으면은 진짜 감사한데요. 제 생각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어 기준을 자발적으로 세워서 기업 입장에서 기준을 자발적으로 세워서 "우리 이번에는 매출을 한번 5배 이상 한번 내 보자." 그래서 달성되면은 뭐 자사주 지급 또는 뭐 급여 인상 또는 뭐 휴가 열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 조건으로 고거를 내세우시면은 이게 자발적이면은 그나마 낫죠. 나은데 자발적이면은 이시면은 그것도 굉장한 선순환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그 금융 당국이라는 어떤 회사 밖에 어떤 제3자께서 요런 거를 내세우시고 또한 인센티브보다는 좀 형벌적인 징벌적인 이런 모양새로 가는 건요. 달성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지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저는 수출을 많이 하시면은 상을 주십니다. 네. 수출을 많이 하시면은 상을 주시는데요. 어떤 금융 당국분들의 그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악의적이신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별로 좋지는 않죠. 네. 이거 딱 기사 보고 나서 저도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시면요. 좀 한 개인이 소득 증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하나를 취득을 하려 쳐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렇게 소득 어떤 매출 증대를 하는 거는 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출 뻥튀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 부정인데요. 근데 인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경기가 막 계속 활황이면은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쪼금 수고가 좀 짐이 덜어지는 건데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요. 좀 폐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폐업을 하셨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제 수입원이 줄어드시는 건데 줄어드시고 또 어쨌거나 그분들도 상실감을 겪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경제가 활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불황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좀 힘든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시는 음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고요. 한번 만약에 만나 주시면은 인제 뭐 얘기를 나눠 볼 수도 있겠죠, 만나 주시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 형태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개선안이라고 그러니까 인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경제 논리도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솎아내는 거죠. 그 부실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좀비 기업이라고도 하죠. 그런 기업들을 인제 퇴출시키는 게 낫다라는 경제 논리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좀 확신이 있는 게요. 그 그분들 상장 폐지 당하신 분들 아마 투표 안 하실걸요? 그 인제 상장 폐지를 시키신 분들을 위해서는 투표를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인지상정인데요. 어 본인을 어떤 사람을 좀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요. 그 투표장까지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투표장까지 가서 또 다른 훌륭한 후보님을 또 제쳐 두고 또 그분을 이렇게 뽑아 주시는 건데 어 별로 선순환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은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죠. 인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있으신 건데 상장 폐지라는 거는 침수차 비유가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침수차를 당해도 비가 실 텐데 그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좋아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건요.
그분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를 좋아하실 만한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수일 수도 있는데요. 주주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소수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의외로요.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도 있고요. 수만 명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성기능 같은 선한 어떤 선순환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선순환 쪽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힘들어집니다. 이거 기업 하시는 분도 힘들고 임직원 분들도 힘들어지고요. 네, 달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만큼 할 수도 있구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한 사람이 소득이 10배 늘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막 인구의 해자가 되고 막 유튜브로 올리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뉴스거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어느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튼튼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 건데 그렇게 제안을 하셨든 안 하셨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성장의 그 성장판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요. 성장판이 닫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기업의 성장판이 닫히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거를 의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요. 제안을 하셨든 안 하셨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기득권이라고 할게요. 기득권 기업들만 좋은 건데요.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경제계가 그냥 보수화되는 거죠. 네. 그냥 완전히 보수화되는 거죠. 혁신도 안 일어나고 그냥 혁신이 안 일어나죠. 네. 그냥 우리는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요런 정책상 법률상의 어떤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 경쟁사들을 그냥 없앨 수 있다. 요런 사고방식도 편만해질 거고요. 네.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라리 부실기업은 솎아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어떤 미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근데 미래의 투자자를 하시려고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은 다들 힘들어 하시고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많아요, 이거는요. 네. 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 기사만 하더라도 이게 기준이 300억 원이 아니었었어요. 잠시만요. 네네네.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 원이 아니었었어요. 200억 원이었죠. 그것도 100억 원을 올리신 건데, 자산이 100억 원이 늘어나는 경우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금융 자산이 10억 원이 넘어도 상위 10%에 드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자산이 100억 원이 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은 이미 그렇게 그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으신 거고, 어, 커가는 기업이 갑자기 100억 원이 늘어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진수치였고요. 좀 현명한 사려 깊은 어떤 정책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재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그 누구도요. 이미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이 줄어들면요.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부터가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사는 곳도 영향을 받고요. 네. 이상 진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